이렇게 제가 다 이제 먹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이러한 주제로 찾아뵈었습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서 살이 빠진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정보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어트를 하실 때 먹는 순서만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세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운동하거나 식사량을 줄이기 어렵다면요, 먹는 순서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특히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살찌기 쉬운 중장년층에서 쉽게 허기가 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서 시도하시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먹는 순서로 인한 체중 증감은요, 혈당과 연관이 제일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식사를 하시면요, 우리가 혈당이 상승이 되고, 이 상승된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요, 또 이것이 지방을 차곡차곡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혈당 상승의 주범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식사 중에 어떤 순서대로 드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신 거예요.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요,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런 맥락에서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먼저 먹고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나중에 먹자는 것이죠. 야채 등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요, 단백질을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자. 이것이 그 먹는 순서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부터 좀 볼게요.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야 쉽게 허기지지가 않게 되는데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찾는 일이 줄게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또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는요, 오래 씹어야 삼키기 편한데요, 씹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가 자극돼서 음식을 적게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즐겨 먹는 나물과 김치 등에도 식이섬유가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간이 약한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등부터 저염도 채소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것은요, 식이섬유가 가진 거친 식감도 한몫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의 경우요, 오래 씹어야 삼키기가 편해지게 되겠죠. 씹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가 자극이 돼서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그만큼 적게 먹게 돼 있어요. 또한 식이섬유는요, 먹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 식사 시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요, 식후 약 20분 정도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을 섬유질로부터 천천히 씹어서 늘리게 되면 전체 식사 시간을 늘리게 되고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단백질을 좀 볼게요.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 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당으로 변했을 때 지방으로 쌓이는 대신에 에너지로 소비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단백질은요, 탄수화물보다 지방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단백질은요, 다이어트 할 때 항상 고민이 되었던 이 근손실 문제,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맞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크게 나눠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요, 생선,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보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콩, 두부 등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요, 생선이나 육류 등의 동물성 단백질은 그 이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울러서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이도록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 대신에 삶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당 독소도 줄이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요,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단백질 섭취가 소화와 관련된 호르몬인 인크레틴을 더 많이 분비시키면서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시간을 늘려서 혈당을 개선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은요, 가장 마지막에 섭취하셔야 돼요. 밥, 면, 빵, 과일 등의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탄수화물은 정말 식사에서 제일 마지막, 나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섭취 시에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돼요. 때문에 식사 시에 가장 나중에 먹는 게 좋은데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갑자기 많아지면요, 세포 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당이
체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지방이 쌓이면요, 내장 지방도 늘어나서 외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건강을 위협하는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식이섬유와 단백질 식품을 먼저 먹고 마지막으로 밥, 빵, 면 등의 탄수화물이 비율이 높은 음식을 섭취를 하면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하는 분이라면요, 특히나 이 식사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사카 시립대에요, 이마이 사에코 교수팀은요,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최대 절반 이하까지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혈당 수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연구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거 뭐 별 효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요, 효과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수화물은 반드시 나중에 드신다는 거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해당 연구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더라도 식사를 빨리 하면 혈당치 억제 효과가 떨어지더라 라는 것으로 연구가 되었어요.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채소,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시되 가능한 한 천천히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요, 이전 유튜브에서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드시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예전에는 채소부터 먼저 먹으라고 그러고 이번에 왜 단백질부터 먼저 먹으라고 해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해명을 좀 드립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야채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시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탄수화물 먼저, 식물성 단백질 먼저, 동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먹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식물성 단백질을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 이 순서는 정말 중요한 순서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됐다라고 하실 때 정말 급하시다면 탄수화물만 제일 나중에 먹는 것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사 순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사를 하실 때 실제적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한식을 드시러 갔어요. 꽁치조림 백반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꽁치조림 속에 무를 제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무친 나물을 먹고요. 된장국 속에 배추 건더기를 먹고요. 잡채 속에 채소를 먹고요. 그 다음에 꽁치를 먹고요. 잡채에 당면을 먹고요.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양식을 먹으러 갔어요. 양식을 먹으러 갔는데 감자나 옥수수 등의 사이드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샐러드를 제일 먼저 먹으면 되겠죠. 그 외에 채소들을 먹고요. 그 다음에 주 식사인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나 감자 샐러드를 먹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밥이나 빵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조금만 드시면 되겠어요. 일식을 보면요, 채소류를 먼저 먹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인 생강이나 절인 장아찌를 조금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생선 회를 먹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밥이나 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 이제 먹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먹는 순서를 잘 지켜도요, 먹는 양이 절대량이 어마어마하다면 이 먹는 순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요, 살짝 아쉬울 때 숟가락을 놓는 이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셔야 돼요. 먹는 순서를 잘 지키시되 먹는 양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이 두 부분은 이 먹는 순서 다이어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마지막에 제가 꼭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먹는 순서만 잘 지켜도 살이 빠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대한 소소한 내용들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